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토입니다. 1월 23일 진짜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대구했다. 소득이 적은 도시가 돈이 없는 티를 냈다. 돈이 없는 티를 냈다. 이것을 대구가 대구했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대구 돈벌이가 없지. 소득은 전국 최하지. 그러니 뼈를 갈아 투기했더니 값이 떨어지니 죽을 마시지.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항상 소득은 최하이다 이 말 공감하시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라고 나왔을 때 제가 요거 매달 나오는 내용들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특례에서 돈을 빌리는 비중이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해서 4.6%밖에 되지 않는데 돈은 너무 많이 빌리더라. 부산보다 더 많이 빌리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 1,400만의 도시에서 7.87조를 빌렸어요. 인구 230만의 도시에서 3.1조를 빌렸어요. 요 경기도와 대구만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대구의 인구를 경기도의 인구로 만들려면 곱하기 7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1조를 빌렸다고 했는데요. 대략 곱하기 7을 하면 21조를 빌렸습니다. 경기도 사람들이 7.87조를 빌리는 동안 대구 사람들은 21조를 빌렸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빌렸습니다. 소득 적은 티를 팍팍 냈습니다. 전체 39.6조? 네.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 중에서 12%를 인구 비중은 4.6%밖에 되지 않는 이 도시가 돈은 12%나 빌렸었어요. 소득이 적은 티 팍팍 냈어요.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매도 물량은 전주 대비 같은 날 대비 한 0.5% 정도 증가했고요. 부산은 1% 정도 증가하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더라고요. 내일 혹여나 매물이 큰 폭으로 늘면은 전주 대비 1%씩 늘어가는 그 안 좋은 모습. 전세론이 전세 DSR이 도입된다든지 하면은 매물 상승 속도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왜 소진이 안 되지? 아까 여기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잘 해놨어요. 대구의 최고 수출품은 청년. 대구의 최고 수출품은 청년.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합니다. 아이들 보면은 그냥 안쓰러울 정도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국은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전세 물량은 살짝 정체된 가운데 살짝 늘어나는 모습. 네, 임대 물량 마찬가지고요. 자, 거래량 113건. 제가 여기 거래량 1,500건, 1,300건, 다시금 1,500건쯤에 거래량이 1월 달에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와서 야, 거래량이 늘어나는 증거를 대봐.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던데요. 제가 전달에 같은 날 거래일수 남은 날짜를 환산해서 말씀을 이렇게 종종 드리죠. 네, 같은 색깔로 표시해 뒀는데요. 621건. 그러면은 오히려 11월 거래량에 더 가깝다. 12월 거래량은 거의 폭망 수준이잖아요. 1,300건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래도 1,500건, 1,400건대 후반 정도. 네, 1월의 거래량은 1,400건대 후반 정도. 단순히 억측으로 제가 하락 이야기도 하고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현상은 일단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추측을 하는 것이지 무작정 내피셜로 그렇게 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댓글로도 억지 부려도 1월의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코롱 하늘채 48평형 12억 50평 평당 2,500만 좀 더 치이나요? 네, 부산에 인기 있는 곳들은 4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 느낌은 들죠. 대구에서 잘 나가는 곳이 2천만 원, 좀 비싸면 3천만 원, 예, 요 정도 하면 3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곳.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해당될 수도 있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7억 5천 또 고가의 가격 형성되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상이 높은 가격, 지금 나타난 현상이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했던 가격에서 좀 비싼 아파트들은 그 층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가격이 조금 더 낮은 층의 아파트는 떨어졌다가 층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금 재차 하락을 먼저 경험하고 있다. 포인트는 먼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만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 물론 새 집 좋은 집 다 누구나 다 합니다. 6억 9천짜리 거래도 눈에 띄었고요. 한장 맨션 43평 평당 1,500만 원. 이 범사 만삼 할 때 제가 특집 다뤄드릴 때
산장 맨션 들어가는 곳이죠. 거래도 오랜만에 이루어졌네요. 수성 골드컬렉터 센텀 중동지역 6억 4천. 이것도 거래가 맞죠. 좀 그나마 좀 버티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당 1,500만원, 1,000만원, 평당 1,000만원. 오늘 원래 제목은 평당 1,000만원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네, 요런 제목이었는데요. 불과 두세 달 전에 방송을 할 때는 평당 1,000만원 하면 저기 외곽지역, 그리고 연식도 조금 더 많이 되는 곳, 요런 것이었는데요. 지금 평당 1,000만원의 느낌은 조금 더 시내 쪽으로 압축되어 들어오고, 연식은 조금 더 최근 것이 평당 1,000만원 느낌 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 오늘 제목은 평당 1,000만원 선택의 폭이 넓어졌네 였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대구했네. 저는 이 제목이 더 땡기더라고요. 삼덕청어람 5억 1천. 이거 좀 생각보다 비싼 값. 이거 팔 때 지금 30% 정도 이 중립으로 봤을 때 26% 정도 하락하는 가격에 팔았으면 판 사람 입장에서는 베리 굿. 산 사람 입장에서는 좀 생각의 여지는 생기는 그런 부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죠. 5점 대비 요거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죠.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더 양호하다는 물건인 곳은 그나마 매도자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곳은 이런 모습을 띠고요. 매수자가 더 우위에 있는 곳은 이런 모습을 띠죠. 네. 그래서 매도 우위 시장, 매수 우위 시장 정확하게 딱 갈라서 이야기하자면 지금은 오히려 매수 우위 시장이 맞다. 하지만 그 하락률이나 이런 것들을 견주어 봤을 때 이런 신축이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봤을 때 사람들이 이쪽은 매도를 조금 더 선호하는 동네구나. 이쪽은 조금 더 매도를 선호하는 동네구나. 혹은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가격 안 아직까지 조금 더 바라시죠. 네. 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최신축임에도 불구하고 4억 3천. 야, 평당 1,000만 원이면 아래쪽에 가보시면 선택의 여지가 더 넓어집니다. 조금 더 선호하는 곳이면 요 정도. 조금 덜 선호하는 것이면 요 정도, 요런 느낌. 요렇게 뭐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메트로폴리스 오차, 이거 수도권 뉴스에서 나왔던 거의 40% 가까이 하락하는 요런 모습. 제가 일본 그 내용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렸을 때 거의 반토막, 뭐 50%, 60%, 뭐 그 정도의 한 번쯤의 충격은 더 생각은 해볼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뭐 결혼한다든지 자녀를 계획하시는 분이시더라든지 그 일본의 그 사례처럼 그럴 수 있더라는 거죠. 물론 열심히 일하면 또 뭐 갚아 나가고 또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써도 되는 돈을 그렇게 써버리면 좀 아까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전월세로 또 하면서 많은 돈을 또 써버리면 그것도 또 옳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평당 1,000만 원대, 월배 쌍용례가 1,000만 원 살짝 넘어가고요. 하원 이진 캐스빌, 화성 파크드림 이스터밸리, 중리 롯데캐슬, 얘는 43평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남 네오빌아트. 좀 그래도 좀 그 동네에서는 약간 인지도가 있는 아파트들이 월배 쌍용례가 월배 힐스테이트, 노원 한신더유, 웨스턴 팰리스 뭐 등등. 얘는 국평은 아니었는데 진천 AK 그랑폴리스 주복 평당 1,000만 원인데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매일 살펴보시면 그런 느낌들이 조금 생기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3억 원짜리 아파트 거의 40% 하락. 평당 1,000만 원. 조금 더 시내로 압축되는 느낌, 그런 느낌 드시나요? 뭐 CG나 이런 것들도 외곽 지역 평당 1,000만 원 조금 더 무너지는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조금 의아한 거래도 조금 눈에 띕니다. 1층에 3억 천? 또 1층을 또 많이 선호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16층이 3억 천? 요 두 건만 봐도 얘 조금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들잖아요. 같은 값에 거래될 수는 없을 텐데. 네. 네, 요 정도까지. 네, 3억 아파트. 이거 뭔가요? 직거래 좀 제껴놓고, 직거래 많이 폭락했던 것처럼 보이는 직거래 제껴놓고, 아니더라도 충분히 30년차 넘어가니까 또 본물동에는 특히 심하네요. 여기가 지하철역 기준으로 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한 곳이잖아요, 본물동. 간단거래 대금 아직 회복 못해요. 3억 1천 수준으로 그래도 조금 회복해 있고요. 자, 거래량 줄어들던 거래량이 다시금
조금 반등한다. 그것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엄청 강한 흐름은 아니잖아요. 반등치고는 엄청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 자, 고가의 거래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6억 이상 거래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범사 만삼 특집 다루다가 6억 이상 투자 시장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신생아 특례 6억이라고 잘못 말했다가 완전히 몰매를 맞았는데요. 신생아 특례는 9억까지, 9억까지입니다. 근데 신생아를 이렇게 두는 과정에서 9억, 이 빚을 5억을 내서 한다? 금리는 낮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 정도 대출 땡기려면 일단 소득이 좀 높아야 될 거예요. 그럼 소득이 좀 높은 사람은 완전히 싼 대출 금리 아니었잖아요. 대출 금리 그 전에 신혼부부나 특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혼 뭐 디딤돌인가요? 네, 그런 것들 대비 금리 완전 이득인 상황도 아니에요. 완전 이득인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상황 뒤집어서 6억이 아니고 9억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좋겠네 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럼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여건이 안 좋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중에 딱 한두 가지를 딱 잡아가지고 트집 잡는 거 있죠. 그럼 나머지는 공감한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 회사에서 대표적인 갑질 중에 하나가 이거죠. 뭐 기획안을 해서 올릴 때 좀 유능한 사람은 기획안 할 때 이 하급자한테 자, 이런 부분 중점을 둬서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 주세요. 자, 별표 요거 고려해서 자, 상시 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밑에 일하는 사람도 편안합니다. 근데 능력 없는 이 기획 이 상급자를 만나게 되면은 자 뭐 한 게 기획해봐라 해놓고 진짜 골머리 써가지고 다 해가지고 막 중요한 부분 다 체크해서 만들어서 딱 올라가면 요 중에 하나를 트집 잡아가지고 야 요거 하나 요렇게 좀 바꾸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안을 올렸을 때 요거 하나 살짝 바꾸면 어떻겠노 요건 어떻게 그걸 왜 묻냐 말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갑질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자, 11월의 거래량만큼은 회복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월에 줄어들었던 거래량보다는 더 나은 1월의 거래량을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봐야 2,000건 아래, 그래봐야 빙하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량 24건이 있었고요. 자, 전세 거래량 부분부터는 뒷부분은 좀 간략하게 줄일게요. 많이 특별한 부분 없습니다. 네, 쿠팡 감사합니다.